나는 북새통에 질서를 잡아가며 먹여야 하니 국내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1987년 이후 34년 만에 일어난 5쌍둥이의 기적. 5 아이를 직접 받아낸 의사도 감격에 찬 모습입니다. 5명이 다 살아서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셨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많이 뵙겠습니다. 뵙습니다. 네. 예. 소개를 드릴게요. 34년 만에 태어난 5쌍둥이의 분만을 집도한 우리 대한민국 다태아 분만의 최고 권위자 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저요. 뭐 출생부터 해야 되나요? 출생부터 하시면 예, 네.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 일을 이게 이제 하고 5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 5쌍둥이는 받았고요. 4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요. 4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명? 아우. 4쌍둥이 8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3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꽤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000 좀 넘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5둥이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시군요. 예.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빠? 거침없이 말아버리네. 오. 아빠 손을 안 놓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그렇죠. 이게 뭐 일단 한숨 그러니까 한번 푹 쉬죠. 네.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한번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근데 이거 쌍둥이 저는 궁금한 게요. 예. 뭐 1분 형, 예. 2분 동생. 예.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똑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낸다. 얘를 먼저 꺼낸다. 형 동생이 갈.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야.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구나.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가죠.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맨이 돌아올 때 출연했던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최근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안녕하세요. 10살 송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관세 10살 성관세. 안녕하세요. 10살 성관세입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네.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산부인과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좀 아이들이 커서 오면 진짜 진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병원 식구들도 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같이 데리고 하면 이제 그러겠네. 보통 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를 눌러서 인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가 처음 본 분이야. 그래서 애들 그럼 애는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이러고 인사해.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다태아 출산 관련 카페에서 일면 갓종관. 예. 확실히 좀 전느님으로. 예. Sit out there on that porch swing, don't phase you to this pouring rain, and I kinda like that you ain't afraid to get mud on your boots. 갓종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정말 그러면 아시겠네요. 부담스러워. 정말 그럼 둘 부담스러워. 중에 갓종관 좋은데요? 갓종관? 둘 중에 하나만 정해 주시죠. 갓종관이 좋으신지 전느님이 좋으신지. 저는 그냥 전종관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냐하면 저는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갓종관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아 남궁혜륜 선생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선생 이번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야 12월 내년 이제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예,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아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밤 10시에 한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 드리고 아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아직 괜찮을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지금 아주 편해요. 내가 너무 편안해서 잘 참았어. 네. 고생했네. 너무 다정한 대화였어요. 근데 늘 다정하세요. 엄청 대기 환자 많은데도 뭐 여쭤보거나 질문하는 거에 한 번도 성의 없게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오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아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왜?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다태아 출산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위험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관련 연구를 또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치료법을 도입을 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태아 수혈 증후군이라 그래서 한 애기는 양수가 많아지고 한 애는 양수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는 2004년, 5년 되면서 레이저 소작술로 해서 치료법이 확립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쌍둥이를 많이 보는 의사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을 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하는 센터가 있어서 환자가 생겨서 언제 한다고 그날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간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환자가 와서 시술하자마자 한 2시간 있다 초음파를 봤더니 네, 어떻게 됐어요? 양수가 작은 애가 원래 방광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2시간 있다 방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때 그 감격은 참 대단했는데 한 4년 전인가 그 산모하고 연락이 돼서 그 아기 사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참 뭐. 아이고.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빴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분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진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죠. 예.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리고 걔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 초음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 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애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네,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약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좀 안정을 하라는 게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된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된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되는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산되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있더라도 유산되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네네네.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산모분들께 또 태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태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기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태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직장을 아기를 다니신다면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가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관. 아니 오늘 주제가 명의입니다.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의란 혹시 뭐라고? 명의는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 가장 최신의 지견에 따라서 가장 좋은 진료를 제공해 주는 그게 명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임신부들에도 공감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무리 대학병원에 있더라도 공부 안 하고 타이틀만 가지고는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한 대로 진료하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그럼 명의 맞으시죠? 저요?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관. 유퀴즈? 예스. 예스.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이 깃든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펼친 왕으로 유명한데요. 다음 중 세종대왕의 출산 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출산한 여성 관노비에게 출산 휴가 100일 지급. 2번 만삭의 배우자를 둔 남성 관노비에게 1개월 복무 면제. 3번 출산한 아내를 둔 사대부에게 1개월의 산후 휴가 지급. 4번 셋 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쌀과 콩 지급. 어렵네. 어렵네요. 이거 어려운데요. 정책이 있었네요. 어렵네. 야 이거는 4번일 것 같아요. 4번이요.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출산한 아내를 둔 사대부에게 1개월의 산후휴가 지급. 되게 3번, 4번일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은 왜 그랬냐면 그 시대에 새쌍둥이가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새쌍둥이가 그 시대에는 자연 임신에 의한 새쌍둥이의 비율이 보통은 15,000, 2만? 15,000에 2만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대에서 그 인구수를 따져봤을 때 1년에 낳는 애들을 봤을 때 새쌍둥이가 있었을까? 아니 근데 저는 문제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검수를 확실히 4번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새쌍둥이까지를 생각하면서 그 애민 정책 내지는 출산 정책을 했을 것 같지는 오늘 제가 보기엔 주무시다가 그죠? 그런 생각. 자, 아쉽죠? 저희가 또 자기 백에 선물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좀 이거 또 좋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여기서 또 조셉이 하나 한번 좀 전기 통하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한번 좀 나올 때 됐어요. 꿀벌이게 왜 이렇게 우리 얼굴이 예, 감사합니다. 쌍둥이 교수님이 딱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아기가 태어났네요. 아기가. 야, 둘이 태어났어요. 꿀벌이고 개구나.